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현대사 파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두환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해당하는 문제를 모아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곡은 이 가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재창하는 노래입니다. 당시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된 윤상원과 광주에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지금도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 민주화 운동에 문제 운동을 할 때 우리 거를 번안한 거를 부르기도 하고 홍콩에서 이거를 그대로 한국어 버전으로 부른 것도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1980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시위 도중에 이한열이 희생이 되었다.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희생된 사건은 5.18이 아니고 7년 뒤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월 민주항쟁 진행 도중에 있었던 일이죠. 이거랑 관계없고 이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무대로 향했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은 거는 이거 4.19죠. 경무대는 청와대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불렀던 이름이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1번과 3번은 같은 거네요. 6월 민주화 운동에 희생됐었던 이한열 그리고 서울대학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같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얘기고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을 하면서 광주에서 시민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4번이 답이겠네요. 4번이 답이고요.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이 주장되는 건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면서 일어났었던 거였죠. 1번에 4번 보시고 자 2번 보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옛 전남도청의 본관으로 요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시민군이 계엄군에 항쟁한 장소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시민군, 계엄군, 전남도청이라는 점에서 여기 광주죠. 이것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겁니다. 네,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가 되는 거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게 아니고 이건 유신헌법 반대에 대한 거니까 신군부 출현 이전이잖아요. 아니에요. 시위 도중에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이 된 것은 이거는 7년 뒤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얘기고요.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거 두 개 같은 거네요. 6월 민주항쟁이고요.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것은 4.19 이후 직후의 일이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가시면 이거 관련된 장소도 살펴보실 수 있게 돼 있죠. 이번에 5번입니다. 네, 3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번. 밑줄 그은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했었던 정부,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출범이 되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지.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잖아 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던 유화 정책이 있고 그리고 통제 정책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이고요. 전두환. 그러면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거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야지 나오는 거고 서울올림픽, 88 올림픽이라고도 하죠. 전두환 직후의 일입니다. 이거 노태우 때 하는 거고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건 김영삼 정부 때 발생하는 사고고요. 보도지침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거, 그쵸? 요런 통제하고 풀어주는 걸 같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겪고서 강제적으로 군사정부가 또 출범을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불만을 무마시키고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저항하려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눈돌리기 정책으로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삼청교육대나 보도지침을 통해서 언론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게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특징입니다. 4번으로 보도지침에 해당하는 거 골라주시고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가 되는 건 좀 더 나중의 일입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에 실현되는 일이죠. 3번에 4번이고요.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기사를 통해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
지난 37년간 지속되어 온 야간 통행 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상의 중요한 전방 지역과 후방 해안도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통행 금지를 해제해서 사람들이 좋아는 했겠죠. 어떤 거를 통해서 위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유화 정책의 하나로 통금을 해제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포츠라던가 이런 거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합니다. 이거 전두환 시기고요. 그렇다면 전두환 시기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경마 같은 것들도 이때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구단 출범되는 건 맞는 얘기죠. 기억이 맞는 얘기라면 기억이 없는 거 지우세요. 이렇게 소거해 줄 수 있겠죠. 언론의 통폐합이 강제로 단행이 되었고 언론기본법이 제정이 되죠. 그리고 보도지침 같은 게 생겨서 사람들을 풀어준 것 같지만 제한도 하고 있는 이런 언론 통제가 보이는 게 전두환 정부 때 특징입니다. 1번이네요. 1번으로 답은 찾아주시고 허례 허식을 없애기 위해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제정하거나 자 여기 혼분식 장려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요런 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사람들에게 절약한다는 걸로 실시했던 적이 있는데 경제 상황이 요 시기보다 조금 더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특징이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5번 볼게요. 빈출 마크가 붙어 있네요. 자주 나오는 문제란 얘기겠죠. 자, 밑줄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부천 경찰서에서 자행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내린 정부의 보도지침 내용입니다. 보도지침, 보도의 방향을 통제하고 민주화를 탄압한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단순 쇼크사로 날조하였다. 이거는 요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아주 엄청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탁 하고 책상을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이런 걸 진짜 실제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뭐 심장마비라는 게 그렇게 오긴 하지만 이거는 고문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보도 지침이라고 하는 규제를 만드는 게 있었던 시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자, 맞는 거 고를게요. 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이거 YH 무역 사건의 일환으로 이때 당시 김영삼이 이제 제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박정희 정부 시기고요. 요것 때문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이건 전두환이 아니고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죠. 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다음에 이한열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6월 민주항쟁이 크게 일어나면서 6.29 선언이 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가 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는 그 시점이죠. 5.16 군사 쿠데타가 나오는 시점이고요.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이 되는 거. 이거 이승만 정부 때 일이고요. 긴급조치 철폐 등을 포함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는 거 박정희 때 일이죠. 유신헌법에 반대하면서 나왔었던. 자, 2번이 답이네요. 6번 이것도 빈출 마크가 있네요. 가민주화 운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종철군 고문 살인 은폐 조작과 호헌 조치를 규탄하는 국민대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호헌철폐, 이 법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거를 바꿔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호헌철폐, 독재 타도가 대표적인 구호였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네요. 이거는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가 된 것은 이건 4.19 시기 일이니까 한참 이전이에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 거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덕분에 2번이 답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출에 대한 법안이 여기에서 완성된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야당 총지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이 됐던 거는 이거 YH 무역 사건, 그리고 김영삼 총지의 국회의원직 제명,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이 터지게 되죠.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던 건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던 건 4.19 혁명입니다. 1번이랑 같은 사건이에요. 자, 6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운동의 현장을 찾아서 자, 명동성당이 있네요. 박종철 고문 은폐 조작 발표 장소. 박종철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의 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폐 사건이 있었죠. 자, 향림교회 성공회 성당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발기인 대회 개최지 60 국민대회가 시작된 곳. 네, 이거 전부 다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항쟁입니다. 자, 6월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던 거는 6월 항쟁이 아니고 5.18 민주화 운동이죠. 광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 마찬가지로 이건 같은 거네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시위대가 경무대로 행진하는 거는 4.19네요. 4.19. 3.1 민주 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헌법에 반대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호헌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드디어 획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6월 항쟁 관련된 설명으로 5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제24회 서울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다. 서울올림픽이라고 한다면 88올림픽이죠. 지금 호돌이 캐릭터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서울올림픽 개회식이 어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88올림픽이 개최가 되는 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 일입니다. 노태우예요. 전두환의 바로 뒤에 등장을 하면서 노태우 정부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이 발표가 되는 건 박정희 때죠. 박정희 때 일이고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이 문제가 3점인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암기를 하지 않았던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일단 답이 2번이거든요. 왜 이거를 신당을 창당을 하냐면 이게 1990년도쯤의 일인데 사실은 노태우도 군인 출신이죠. 우리는 이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전두환이 내려가고 나면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을 그만하고 나면 문민정부가 출연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문민정부가 안 되고 노태우가 또 당선이 되잖아요. 또 이거를 같이 연합을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서 노태우가 이때 사람들의 불만을 누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긴 하는데 노태우가 어떻게 얼레벌레 당선은 돼요. 당선은 되지만 여당과 야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태우 입장에서는 나를 경계하는 그런 야당이 너무 커지면은 좀 부담스러운데 야당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거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나름의 몸부림을 좀 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다 정도만 알아주시고 이 노태우가 국민의 진짜 어떤 찐 지지를 받으면서 뽑힌 사람이라기보다 글쎄 이거는 제주는 누가 부리고 누가 이렇게 하는 이런 거랑 비슷하게 원래는 전혀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인물이었는데 강력한 두 사람들이 합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을 하지를 않아서 단일화에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어부지리로 지금 노태우가 당선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열세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나름대로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당을 합당해서 창당하는 방식을 썼던 겁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일단 이거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나머지 거가 확실하게 노태우 정부 시기가 아니면 되는 거겠죠? 3번,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가 되는 건 드디어 문민정부라고 할 만한 김영삼 정부가 출연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가 설치가 되는 거, 이건 전두환 정부 때 그냥 한 거잖아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건 김대중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일로 2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아마 2번 자체의 내용을 몰라도 다른 것들을 소거하다 보면 2번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긴 하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수방사령관의 특정사령관이 해임되었습니다. 지난달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이 교체된 이후에 불과 한 달여 만에 단행된 인사조치입니다. 군 내부의 사조직을 해체하려는 문민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위에서 하나회를 해체했었던 김영삼 정부가 있었네요. 이거는 김영삼. 이때부터 우리가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군인 출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기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골라볼게요.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던 건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일이죠. 1964년도에 북방 외교를 추진해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를 했던 건 노태우 정부가 하는 겁니다. 노태우, 우리가 헝가리하고도 뭐 수교를 맺고 했었어요, 그때.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런 이름으로 설치가 되는 거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는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일입니다. 경제적인 취약층이 존재를 하고 이걸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왜 나오냐면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었던 시점이 김영삼 정부 말미에 IMF가 터져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최대 솔루션으로 이게 가장 큰 미션이었어요. 김대중 정부에. 근데 우리가 IMF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때 막 문 닫는 회사도 엄청 많고 가정 파탄 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초 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를 김대중 정부 때는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맥락 없이 이런 법안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김대중 정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면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 김영삼 정부 때 대표적인 액션이었죠. 1995년에 우리가 이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던 그 시기에 광복 5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세레머니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경복궁 한복판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를 없애버리고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거 하나를 고쳤는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꿉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황국 신민의 약자로 국민이라고 썼던 거를 그대로 그냥 얼레벌레 쓰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요거 두 개를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잠깐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일입니다. 자, 5번으로 찾아주실게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내린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 금융외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IMF입니다. 네, 이거 둘 다 김영삼 정부 때 일이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김영삼 정부 때 일이네요. 찾을게요.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거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박정희 정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는 거 노무현 때 일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이 있었던 거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게 김영삼 정부 때 했던 거죠. OECD 회원국도 되고 금융실명제도 실시하고 이때는 좀 핑크빛 미래 같은 게 있었는데 말미에 IMF가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하는 거 이승만 때 일이죠. 밀가루라든지 면화라든지 하얀 색깔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설탕, 밀가루, 면화 이런 거를 하는 거라서 삼백산업이라고 했었죠.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연설이 있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오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캐리커처에서 힌트가 조금 나오네요. 김영삼이네요. 김영삼 정부입니다. 옳은 거 고를게요.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하는 거 박정희 정부 때죠.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는 거 요게 김영삼 정부 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상황 2번으로 찾아주시고요. 개성공단의 건설을 통해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노무현 정부 때로 넘어가면 가능해지죠.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는 거 노무현 정부 때고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는 거 이거 김대중 정부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업적을 이룩해 냈습니다. 외환 위기를 맞이하자 IMF 금모으기를 전개해서 전 세계를 감동을 시켰고 블라블라블라 IMF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4대 보험의 틀을 갖추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 것을 비롯해서 선진국 수준의 복지체제를 완비했습니다. IMF를 극복하고 그 뒤에 복지 시스템을 완성하는 요 시점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고를게요.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 건 좀 더 뒤시기의 일이죠.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일이고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거 노무현 정부, 금융실명제가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실시되는 건 이거의 이전이었던 김영삼 때 일이고,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무슨 기업에게? 대기업에게 제공이 됩니다. 대기업을 위주로 경제를 육성하려고 했었던 걸 한 거는 박정희 때입니다. 박정희. 요거 조금 생소했었죠? 박정희 때 요런 특혜를 주면서 대기업 위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건 혜택이라기보단 특혜라는 말이 맞겠네요. 그런 식으로 돌아갔던 게 있습니다. 박정희 때고요. 남북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때가 우리가 북한이랑 가장 핑크빛이었었던 시대죠. 햇볕 정책 같은 거를 했었던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2번에 5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7회 피파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다. 자, 피파 월드컵 얘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피파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2002년에 있었던 월드컵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요거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죠. 김대중 정부. 자, 맞는 거 골라볼게요. 중앙정보부가 창설이 되는 시점은 박정희 정부 시기죠. 중정이라고도 불렸던 박정희 정부 시기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네, 요게 김대중 정부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2번으로 체크하시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거 김영삼 정부 때 해요. 뭐 가입하고 하는 거 요때 많이 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거 이명박 정부 때 하는 거고요. 37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던 거 전두환 정부 때 진행이 됐었던 거죠. 유화 정책 중에 하나로.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 1로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자, 14번 보겠습니다. 킬러 문제라고 나오죠? 좀 낯설게 나왔었던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아마 너무 최근 일이어가지고 더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잘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자, 킬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안 됐다는 얘기죠.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의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한다라고 나오는데, 탄핵이 진행됐었던 대통령이 몇 명 없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기각이 돼서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한 케이스입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이걸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서울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건 노무현이 아니고 노태우 정부 때 일이죠. 이거는 88 올림픽 노태우 정부 때 일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설립이 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이 되는 건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정부 때 일이고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거 나름 굉장히 최근 꽤 나왔어요. 이거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체결이 되는 겁니다. 2015년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요 노무현 정부 때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5번이 맞는 답입니다. 네, 킬러 문제로 나왔던 거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문제로 나왔고, 더 최근에 있었던 게 여기 선지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5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밑줄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시사 토크 장면이네요. 지난 3월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호주제 폐지. 노무현 정부 때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고를게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최근 게 나왔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일이에요. 가장 최근이 아닐까 한데 문재인 정부 때 일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이 되는 거는 김영삼 정부 때 일이고요.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하였다. 헝가리, 우리가 원래 공산국가들하고 뭐 안 했었는데 이거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북방 외교를 막 갑자기 뚫고 시작을 하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는 거, 요거하고 앞에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죠. 4번이 답입니다. 4번. 중학교 입시제도가 폐지되고 무시험 추첨대가 실시가 되는 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이잖아요.
그래서 15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 노태우 정부 때 하잖아요. 노태우. 우리 유엔 가입 이때 합니다. 세계 경제 발전과 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이 되는 거. 이거는 김영삼.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경제협의기구인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일인데 시기를 보니까 그냥 순서대로 돼 있네요.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이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죠. 그러면 가나다로 볼 수가 있으니까 1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1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통령의 숫자가 또 지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현대 대한민국이 된 지가 아직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대통령이 몇 명 없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기 집권하는 독재 정치가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외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사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정부별로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정부별로 특징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놓으시고 정부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넘어갈 때 이전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음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약간 불법적인 좀 옳지 않은 방식으로 정부가 구성이 됐다면 이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뭔가를 액션을 취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이전과 이후를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은 그래도 암기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16번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